쉬어주간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훈입니다. 자, 거북섬, 반달섬,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죠.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안 들어서는 게 없습니다. 호텔까지. 저희가 지금 약 한 달 정도, 한 달간에 걸쳐서 거북섬과 반달섬의 역사, 그 다음에 크게 각 블록별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달섬 기존에 이제 분양을 했던 현장,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추후 곧 분양을 시작할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반달섬 전문가 두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오늘 아주 그 영상을 자세히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반달섬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아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산의 정대승 마스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산의 부동산 황건수 마스터입니다. 네, 반달섬 수변 쪽 같은 경우는 분양하자마자 전부 다 완판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구인 테라스 2차가 TV 광고도 많이 했었고, 한 5, 6개월 전부터 방송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청약률은 아주 높았는데, 본계약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라구인 테라스 2차,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초치기 이후에 지정 호실 전계약을 진행했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분양 천안 아산, 하나 포레나의 경우에도 한 80% 이상의 분양이 완료되어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군의 경우에도 벌써 한 45% 정도 호실이 나갔고, 나머지 잔여 호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300만 원의 적은 금액의 청약으로 높은 경쟁률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자분들이 좋은 호실 선점 기회를 많이 빼앗기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았었는데요. 오히려 손쉽게 좋은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니 현장에 항상 상주해 있는 저희 강산의 부동산에 서둘러 연락 주시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포르나도 본계약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추후 이제 실제 이제 실구매자들이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분양률이 올라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전매가 가능하다는 그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일단 청약은 해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 봐서 본계약을 할까 말까,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냥 포기를 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본계약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 라구인 테라스 2차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 실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홍보관을 방문해가지고 좋은 호실들, 원하시는 호실들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강산의 부동산의 담당자가 지금 홍보관에 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라구인 테라스 2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최소한 한 50% 이상 이렇게 분양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라구인 테라스 1차, 2차가 반달섬의 대장이다 그랬죠. 대장. 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대장을 필두로 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장군들이 또 항상 상주에 있습니다. 장군들이. 반달섬 쪽에 장군들이 분양이 아주 잘 됐다 그러는데, 지금 공사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상황들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반달섬 인공섬 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들은 모두 완판이 되었습니다. 하품 아일랜드, 미킬란의 아침, 심지어 최근에 대형 오피스텔로 우려가 있었던 앙티브 또한 모두 완판이 다 되었고요. 하지만 반달섬 내륙 쪽이 문제인데, 내륙 쪽도 전부 다 완판되었지만 지금 현재 아티스 큐브가 일부가 남아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 큐브가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예, 아직도 조금 남아있어요. 아티스 큐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마리나 큐브로 이렇게 분양을 했던 곳은 뭐 전용 면적 12평 3룸 구조를 1억대 분양을 했습니다. 1억대. 지금 그 거북선 부지 같은 경우 원룸도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특히 1억대가 없잖아요. 네, 원룸도 1억대가 있지 않고요. 나중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분양 예정이 저 등대타워 관련돼서도 다 지금 2억대 초반, 중반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티스 큐브나 마리나 큐브 같은 경우는 반달섬에 상가 부지를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특히 저하고 또 인연이 있죠. 저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상업용지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룸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한 2억대 중반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단을 접하고 있죠. 지금 반달섬 미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 근데 기업체들이 요즘 외국인들을 쓰려면 이제 공단 내에 예전에는 컨테이너라든지 뭐 사무동에 일부 룸을 만들어 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외국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아주 올라갔죠. 주가가. 야, 이런데 어찌 사냐. 이런데 살 수가 없다. 나도 출퇴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외부에 공장 외부에 좋은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 숙박시설, 이런 숙식을 제공을 해줘야만,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달섬 쪽에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인기가 아주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3룸 구조로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 마리나 큐브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마리나 큐브의 인기는 뭐 말하면 입 아프고요. 마리나 큐브는 다운판 됐고 아티스 큐브 같은 경우도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장 사장님들의 그 직원분들의 그 숙소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이 마당에 많은 공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기본적인 보통 상가들도 지금 지금 거주 일할 사람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공장 인력들은 더욱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이런 공장의 인력들이 다른 곳을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숙소겠죠. 그런 숙소로서 아티스 큐브는 3룸으로 2억 4천 정도의 저렴한 분양가로서 인기가 있으니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기 라구인 테라스 2차처럼 그냥 뭐 호실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네요. 아티스 큐브 같은 경우도. 아티스 큐브는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피스텔은 밤에 와가지고 사는 공간이지 낮에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파트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낮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전망도 좋아야 되고 뭐 빛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밤에만 활용되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남향보다 북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아티스 큐브나 마리나 큐브는 남향이든 북향이든 10년 임대 보장을 해주는데 그 월세를 똑같이 책정을 했잖아요. 근데 남향은 비싸고 북향은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률 차원에서 남향보다 북향이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티스 큐브 남은 호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고 전화를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그 안산 중앙동에 홍보관이 아직 뭐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반달섬 수변 쪽에 분양을 안 한 2개 필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2개 필지. 2개 필지를 뭘 할 거냐, 생활형 숙박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하이엔드 오피스를 할 거냐, 막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피스텔로 결정을 했는가 봐요. 네. 분양 곧 들어갑니까?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로 결정이 났고요. 반달섬 내 수변에 남아있는 필지는 딱 2필지, C7-3과 18-4필지 2필지가 남아있었는데,
이제 오피스텔도 확실히 결정이 났습니다. 좀 특이하게 구조로서는 앞에 전면부 쪽을 오션뷰를 좀 더 강조해서 전면부 쪽만 호실이 좀 지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예상 중이고요. 지금 현재 18-1에 있는 루미니 오피스텔이 모델하우스가 철거가 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오피스텔 모델하우스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분양팀들이 뿌려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6월 말, 7월 초에는 직원들이 상주하게 되고 7월 말, 8월 초쯤에 이제 정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수변 쪽이잖아요. 네. 반달섬 수변 쪽은 거의 불패신화에 불패신화. 전부 완판됐습니다. 줄을 서서 그냥 줄을 서시오 했던 것 같아요.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그 반달섬 수변 쪽 같은 경우는 분양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문화공원도 있고 또 조금 앞쪽으로 이제 마리나 시설도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건너편에 송랑지 서쪽 도심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반달섬 수변 쪽이 아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단 두 필지 앙티브 루미니의 그 홍보관으로 썼던 곳을 재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오피스텔 홍보관으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럼 거의 6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이 들어가겠네요. 네, 6월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에 시작되면 또 5월 달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반달섬 수변 쪽 오피스텔을 놓쳤던 분들, 그런 분들은 미리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달섬 하면 이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도 많은데, 나름 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가 있어요. 상가. 반달섬 같은 경우는 뭐 주거단지로 거의 28층까지, 그 다음에 라운 테라스 같은 경우는 뭐 49층까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상가가 별로 없습니다. 상가가 거의 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1층 위주로 상가가 구성이 돼 있는데, 반달섬 상가를 투자를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가는 거의 더스테이 스마트캐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루미니까지 그 섬 내에는 진행이 끝났고요. 근데도 아직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물들 상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대들이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상가에 조금 관심들이 안 가고 있는데, 좀 미래를 빨리 보신 분들은 섬 분양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물에 뭐 한두 개씩은 거의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한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 시작한 상가를 또 투자하시는 분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1층은 다 거북섬이랑 거북섬 외에도 다 1층은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1층이 무조건 상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2층부터는 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분들도 이제 2층부터 주차장을 쓸 수 있어서 뭐 상가 운영하시는 데는 특이하게 뭐 불편한 점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반달섬 같은 경우 지하를 안 팠기 때문에 네.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은 고층을 선호하기 때문에 1층 상가로 하고 2층부터 뭐 7층, 8층 정도까지도 네. 주차장으로 뺐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가 이용 고객들이 네. 그 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차난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가 이용하러 가는데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짜증만 내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달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예. 뭐 세대들도 다 기숙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오전이나 저녁까지는 거의 다 출퇴근을 하니까 상가 이용하는 고객들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거북섬 쪽에 가보면 상가가 엄청나게 많죠. 네, 엄청 상가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반달섬 쪽은 상가가 상대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상주 인원은 이제 많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반달섬 상가가 아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단지 위주로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상가가 많이 묻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반달섬 상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반달섬 쪽에 거북섬에 대비해서 이제 반달섬 쪽이 상주 인원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반달섬 상가의 장점 그런 게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로 뭐 반월 시화공단이 있는데 시화공단보다는 또 반월공단이 넓게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우 인원수만 해도 꽤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북섬은 또 아파트도 들어서면서 거주하는 위주로 지어진다면 반달섬은 아예 숙박시설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테마파크나 이런 게 이루어지거나 화성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반달섬의 위치만큼은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변에도 뭐 마리나 항도 생기고 지금 선착장도 벌써 들어섰기 때문에 배 타고도 뭐 화성까지 넘어가는, 아니면 거북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유람선도 운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바닷가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오션뷰를 갖추고 있는 반달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유람선이 올해 7월부터 운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또 그 안산시청에 전화를 했잖아요. 왜 그 배를 빨리빨리 띄우지? 5월부터 띄운다 그랬다가 뭐 작년에 띄운다 그랬다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 그랬더니 유람선을 기름을 쓰지 않고 전기로 전기로 친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기름을 쓰면서 배가 많이 다니다 보면 기름 유출도 되고 시화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 취지에 내가 감동을 해서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이제 저쪽에 오이도에서 대부도로 이제 뚝방을 타고 차가 넘어가려면 주말이면 정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그런데 앞으로는 반달섬이나 아니면 안산 저기 푸르지오 7차 있는데 선착장 거기에서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그냥 자전거 한 대 싣고 대부도로 가면 됩니다. 대부도로. 그래서 대부도에서 자전거로 투어하고 다시 배 타고 오면 교통 체증도 없고 아주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간에 가는 곳이 또 반달섬이잖아요. 반달섬. 반달섬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죠. 그러면 수변 상가가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까? 또 다른 장점, 이제 뭐 국제 테마파크나 거북섬이 있다면 거북섬 뭐 거의 거주 위주이기 때문에 관광자들이 이제 제2 외곽 순환도로가 들어서면 거의 중심적인 게 반달섬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놀러를 오더라도 외국인들이 이제 코로나도 풀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넘어오면 거의 반달섬에다가 숙박시설을 예약해 놓고 이제 하루는 국제 테마파크, 뭐 하루는 거북섬,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다는 숙박시설로는 최상의 조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반달섬 수변 쪽 상가에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앞에 문화공원에서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요? 네, 대형 공원이라서 너무 넓게 잘 해놨습니다. 한강변 같은 경우도 막 그 음식 배달해서 먹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는 배달할 필요 없이 반달섬 수변 상가에서 사가지고 반달섬 문화공원에서 맛있게 먹고 뒷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또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달섬 수변 상가가 나름 또 잘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반달섬 수변 상가의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반달섬 내 상가는 그 스마트 캐슬이랑 더 스테이로 시작을 했는데요. 대략 평당가는 거의 2천 후반에서 한 3천만 원대 초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다 1층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금액대가 높아 보이는데요. 근데 뭐 주차 타워 상가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평당가가 거의 1,000만 원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더하이브, 마리나 아일랜드, 뭐 옹신 다들 이제 제일 빨리 빠진 거는 상가가 바로바로 팔린 적도 있고요. 아직도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연락 주신다면 최대한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층이 평균 분양가가 분양 면적 기준으로 한 3천 전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한 두세 칸 정도 이렇게 한 칸 가지고는 적잖아요. 예, 좋습니다. 한 두세 칸 정도 분양 받으면 좀 할인해주고 그래? 그거는 한번 연락 주신다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두세 칸 가져가면 한 10% 정도 할인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두세 칸 한번 저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제가 시행사 그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 좀 깎아주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상가가 많아요. 상가가 많은데 특히 조금 추천해 드릴 만한 상가가 또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앙티브에서 루미니로 바뀐 오피스텔 담당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층 상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변 공원의 중심에 가까이 있고 또 이름 브랜드가 있는 롯데 루미니이기 때문에 1층 상가에 이름 메이커도 있기 때문에 또 고급스러운 뭐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들어올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루미니 지금 남아있는 호실 빨리 챙기시는 게 좋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미니가 규모도 크고 네. 그다음에 일군 브랜드고 예, 그러면 다른 데보다 상가 가격은 어때요? 좀 더 비쌉니까? 비싸지도 않습니다. 더 쌉니까? 싼 느낌도 있지만 그렇게 다른 그 수변 내 상가 중에서는 그래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필지들은 보통 필지가 한 700평 정도 되는데 예. 이 루미니 같은 경우는 두 필지잖아요. 예, 두 그렇죠. 필지 돼서 넓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뭐 거의 2배, 한 1,500평 가까이 되는 그 필지에 들어서는 세대 수도 많고 그런 필지에 들어서는 1층 상가기 때문에 거기가 좋다. 예. 뭐 루미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이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웬만한 사람들 메이커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이커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메이커들은 또 예. 상가도 또 멋지게 뽑아놔요. 예. 그냥 뭐 단순히 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가가 아니라 좀 고급스럽게 상가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정과장님도 또 뭐 추천할 만한 상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하이브 상가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가는 사실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뭐 무엇보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더하이브 같은 경우는 수변 상가 가운데 위치해 있고 또 두 번째 뒤로 육교가 또 건설 예정으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선이 겹칠 수 있는 좋은 위치라서 저는 더하이브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더 하이브 지난번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뭐요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아요? 정확하게 확실히 되면은 관련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죠. 스타벅스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입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스타벅스 몇 개 넣어줘보려고 그랬는데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겠죠. 스타벅스가 반달섬에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거기 말고도 제가 또 상가 분양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스타벅스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과연 제가 그 분양을 했던 그곳이냐 아니면 더 하이브냐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달섬 수변 쪽을 잠깐 얘기를 나눠봤어요. 반달섬 수변 쪽이 반달섬 모양으로 쭉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1층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그 앞으로 문화공원 그리고 바닷가 쪽으로 마리나 시설들이 멋지게 포진을 한다. 그리고 우측 코너에 멋진 호텔이 들어서서 반달섬을 더 휘황찬란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요점이죠. 자, 그러면 반달섬은 아주 멋있을 것 같고. 육지 쪽은 어떻습니까? 육지 쪽은? 인공섬 외측에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끼는 상가는 거의 뭐 1, 2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가운데 공원 쪽에 위락상가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라구닌 테라스 1차, 2차를 비롯해서 마리나, 아티스 큐브 등 실질적으로 많은 기본 배유수가 있어서 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어른들은 또 위락 시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운데 중점으로 몰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락상가가 어디에 들어서는 거죠? 지금 더 하운드라고 해서 공원 바로 앞에 약간 쌍둥이 빌딩식으로 해서 두 필지로 지어지는 위락상가 특허받은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5층에 위락, 6층에 스포츠 시설, 7층부터 12층까지는 생활형 숙박 시설로 분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단기 숙박을 하겠죠. 그래서 생활형 숙박 시설도 분양을 하겠다라는 건데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용 면적 9평짜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분양가가 약 한 2억 6천대 정도 되니까 마리나 큐브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지만 전용 면적 12평짜리가 2억 4천, 12평짜리 2억 4천이니까 가격 비교가 조금 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수익 보장형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름 또 장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운드, 반달섬이 이제 트윈타워식으로 들어서서, 정 가운데 광장 쪽을 책임을 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그 외에 다른 상가들은 또 어떻습니까? 38타워는 메인 상가 타운으로서 1층에서 3층은 상가, 4층에서 8층은 오피스, 9층에서 10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어 입지적인 면도 뛰어나고요. 반달섬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그 사이드에 저희 사무실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주변 뭐 임대나 매매, 뭐 분양 이런 거는 저희가 책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38타워는 지금 분양이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7월에 준공 예정이어가지고, 예. 38타워는 분양보다도 임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예. 전화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유리 끼면 바로 사무실 세팅하려고 그러니까, 반달 38타워가 제일 먼저 육지 쪽에 이제 상가로서는 그 주차타워를 제외하고요. 일반 프라자 상가로서는 제일 먼저 또 준공이 떨어지니까, 반달섬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보실 분들은 38타워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 미리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리나 큐브 상가요? 마리나 큐브도 지금 뭐 처음에 분양했는데 뭐 다시 팔아달라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 개, 한두 개씩은 남아 있고요. 지금 아티스 큐브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거의 섬 내에도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 상가에 투자 관심 많이 있으신 분들은 예,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지 쪽에 상가를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마리나 큐브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을 우리 강산해 부동산에서 분양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주춤하니까 지금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뭐 거북섬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절반 수준. 지금 뭐 저기 그 뭐 아티스 큐브 상가 같은 경우에요. 거의 전용률이 55%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면적 기준으로 분양가가 뭐 2천만 원대 초반밖에 안 되니까 아주 저렴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난번에 의해서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반달섬 전체적인 블록블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반달섬의 태생 어떻게 해서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분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제 건물이 올라서는 반달섬 수변 쪽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그 다음에 육지 쪽에 또 저렴한 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반달섬에서 업무를 빨리 초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38타워를 임대를 한다 그러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라구인 테라스 2차도 계속해서 또 분양을 하고 있고, 반달섬 수변 쪽 오피스텔도 곧 오픈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반달섬 쪽에 뭐 세세하게 뭐 기존 분양했던 것부터 해가지고 임대 분양 뭐 기타 등등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희 강산의 부동산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강산의 부동산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들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상 오늘은 반달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상 강산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 정대승 과장, 황건수 과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